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직전 금요일장을 돌이켜보면 밀릴 듯 밀리지 않았던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움직이는 테마주들도 굉장히 다양했죠. 철강주, 2차 전지 종목들도 강했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었는데 다양한 테마가 움직이는 가운데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떻게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중에 공개 방송에 대한 기회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머니왕 일부 전반부 2분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제가 시장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해와 비교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버텨준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돌이켜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강세장이었어요. 예, 이번 주까지는요. 왜 그러냐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코스닥이 12월 저점 대비 지수로 봤을 때 24%가 올랐어요. 코스피도요 한 13% 올랐어요. 거의 큰 조정 없이요. 이게 이제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 주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히 이제 우리 개인투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하는지 우리 혜연님께서 아까 이제 뭐 어떤 섹터 오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건 이미 지난 과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양의 해제, 뭐 철강, 뭐 다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가만히 특징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다 많이 내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면서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어젯밤 뭐냐면 크게 다 아시겠지만은 뭐 미시간 그 소비 심리 지수가 좀 안 좋았고요. 미시간데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트럼프 때문에 관세 때문에 인플레 우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다가 또 미국 시장은 어제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답을 구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뭐 시장은 결국 이제 지수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라든가 신규 상장주, 그다음에 또 반도체, 로봇, 방산. 물론 뭐 금요일 날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건 테크니컬 리턴으로 보고요. 꾸준하게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는 섹터가 이런 거였다. 그럼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수가 좀 조정이 날 것 같다. 이것은요, 제가 지난주부터 수차에 걸쳐서 방송 때마다 지금은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조정권인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은 없느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2,600개 종목 중에서 항상 시장은요, 카멜레온처럼 패셔너블하게 변해요. 그래서 약세장에서 강한 종목이 있고 또 강세장에서 또 강한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서 잘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제약바이오,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이 지수와 크게 관계없이 틈새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토요일 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또 그동안 아무리 졸업한다 하더라도 그 급등주 추격하면서 좀 지치신 분들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다음에 이것이 저점에서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참 야속한 거예요. 저는 그때 12월 초에 있잖아요. 모 경제신문에 난 헤드라인 기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엄 전국이 몰고 온 패닉 장세, 블랙 먼데이 데 앞이 안 보인다, 캄캄하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그때가 많이 내렸을 때죠. 이 잠자리를 보세요. 이 항상 보면은 시장 그러니까 여론이라든가 뭐 모든 그 뭐 증권망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럴 때 매수를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마라 그럽니다. 추세를 확인하자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이게 뭐 지나서 저는 항상 이게 이제 사무치기 때문에요. 서브프라임 때 10년 만에 온 주글라 파동에서 기회니까 주식 사라고 했더니 막 그 대중들은 뭐 저를 좀 이렇게 멸시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나보면 이때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무조건 매수하시라 했냐. 자, 과거의 족적을 보자. 어떤 거냐고요? 컨트리 리스크, 그 다음에 또 폴리티컬 리스크. 정치적인 지정학경은 단계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만 반방송 나와서 유일하게 이때의 기회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김가 민가 하시던 분들이 시장이요. 제가 엊그제 이제 수요일 날 반방송에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게 2,360포인트였거든요. 그때는 다 아니라고 그러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삼성전자가 49,900원 가니까 야 100원 빠졌는데 이제 4만전자 시대에 접어들었다. 여러분들 그때 어느 방송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그 시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그냥 분위기가요. 아니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2,360포인트는 외면한 그런 시장이 2,670포인트 오니까 3,000포인트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방송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딱 주식시장 냉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경계 모드다. 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방송 분위기가, 스튜디오 분위기가. 야, 지금 좋아 죽겠는데요. 찬물 끼얹어.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거고 항상 시장이 이런 거예요. 저는 30년 넘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뭐 저는 뭐 나름대로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 흐름도 알거든요. 그리고 자리를 보실까요? 이미 기술적으로는요. 제가 이제 그 기술적 지표가 주식시장의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미국 시장 또 내렸는데 걱정스러운데 저 또 좋은 정보 나와서 또 찬물을 끼얹냐 그게 아니고요.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처럼 성공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저도 잘합니다. 뉴스 파내려고. 이렇게 막 그 분위기 편성해서 이렇게 그 고점에서는 막 바람 잡고 그거 여러분 큰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미 기술적으로 보세요. 이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과일권을 알려요. 자,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그들이 흥분할 때, 이게 3,000% 흥분할 때 이미 이격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주식을 보실 때 있잖아요. 뉴턴의 제1법칙, 물리 그런 있죠. 관세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물리적 현상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기존 운동을 계속하려는 관세의 법칙이 작동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작동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귀소 본능, 회귀의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도 주식시장에서 뉴스 쫓아다니면서 오른 종목들 장대 양보, 장대 양보 났잖아요. 적산병 올랐을 때 따라다니지 않으십니다. 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맞나요? 우리가 7월 7일 날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 낭대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견된 조정이었다. 사실 뭐 여러분께 어떻게 좀 이렇게 소구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시황 전략 지금 경계 모드라고 말씀드렸네요. 자, 이제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신압으로 24% 올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5번 고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격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 아까 이거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미국 시장? 저는 이미 이때부터 계속 경계 모드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실제 저 하시는 우리 가족님들은 현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또 노립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종목 없느냐? 얼마든지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성공 투자의 비법을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주, 테마주, 뉴스, 스토리텔링 쫓아다니면서 외면하시는 분들, 특히 반도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오늘 제가 또 뭐 좋은 또 이렇게 자료도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토요일 방송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느낀 게 다음 주 우리 시장이 숨구르기 국면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면서 전략을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요일 시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황금 맥점 이 폭착주들 지난 한 주 어떤 종목들로 채워져 있을지 한번 그 부분도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한 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지수도 나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시황 전략을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싫어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지수를 보시는 눈이나 종목을 보시는 눈이나 똑같아요. 그게 하나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이미 미국 시장은요, 나스닥 고점,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3종 고점을 알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시간상 안 하지만.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스토리텔링 뉴스라는 거 듣기 쉽잖아요. 근데 이 지금 차트 얘기하면 저 차트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주식할 때 뭘 믿고 하세요? 뉴스 믿고 하시나요? 뉴스라는 건요,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방송 타고 뉴스를 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아는 순간은 뉴스가 아니에요. 과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뉴스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뭘까요? 모든 재료들, 기업들의 실적, 투자 심리, 경기 지표, 그걸 다 하나하나 다 모아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바로 차트에 하나로 집합된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늘 뭐 참 이번 주 장이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황금 맥점 전략은 시장 어떤 지수 그 상승률보다 훨씬 아웃퍼포먼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 첫 번째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동종목은 제가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와서 진짜 단기간에 1월 13일에 들고 나와서 130%가 되는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게 양음 패턴이에요. 이럴 때 눌렀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저스트 인 타임이거든요. 이때부터 78%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상한가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온코크로스가 있습니다. 온코크로스도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잡아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지금 이번 주는 바로 어떤 자리였느냐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양음양 패턴이었어요. 이것도 한 40%이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또 하나 큐라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최근에 또 이제 뭐 바이오 그런 관련해서 올랐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실래요? 상승 다음에 눌림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뉴스를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리가 큐라클이 이 자리에 있을 때 뉴스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 혼자 매매했으면 이런 종목을 이렇게 서치가 됐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금요일 방송 보지 않았지만 장 끝나고 나면 오늘의 인싸 종목 큐라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이미 뉴스 올랐으니까 그걸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별로 수익에는 영향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은 남들이 안 볼 때 뉴스가 나중에 저점 포착한다는 겁니다. 41%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무브넥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진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고. 한국 무브맥스는 이게 이제 자동차 어떤 샤프트라든가 엑셀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보스턴 다이맥스 예, 거기에 이제 로봇 회사 아닙니까? 거기에 납품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이렇게 올랐었어요.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요. 근데 이 회사 가만 보세요. PER이 4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PBR이 0.46배입니다. 요배율이 1000%예요. 굉장히 회사 재무고자 탄탄한 회사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급등할 때 이 아슬아슬한 매매거든요. 아까 제가 이 관세의 법칙에서 움직였다면 그 뉴스는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분리 작동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파른 상승 흐름이라면 이때 대중들은 몰려갑니다. 왜요? 내가 못 사면 저 바보 같거든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 어떤 그 투자의 팁을 자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송 볼 때마다 맨날 이슈화 되는 거 가지고 얘기만 하잖아요. 저라도 좀 색다르게 성공 투자하는 비법을 말씀드리는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지난주에 들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이 괜히 이때 뭐 다른 증권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떤 거 보니까 뭐 4,800원 이탈하면 자동 손절하라 했었고 그런 말 할 때 저는 역으로 갑니다. 왜? 그게 대중들이 하는 매매고요. 저는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보고 노란색에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바로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16%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차트 보면 애게게 그러죠. 근데 실전 매매는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16%면 적은가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매매를 저는 지금까지 그냥 몸에 배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LS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양 패턴에서 이달 매수가 됐고, 그것도 단기알이 큰 종목이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포착된 게
음봉, 이게 6개짜리. 노란색에서는 크게 내리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또 한 번 뉴스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방송 출연하는 전문가지만 어찌 보면 참 이게 저도 잘합니다. 제가 그때 12월 달도 그렇고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 왜? 대부분 개인 투자들은 뉴스 나오는 거 이해하기 쉽고 스토리텔링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럴 때 음선을 즐기면은 벌써 좋은 상승 흐름이라더라. 또 삼양 MC캠이 있죠. 예, 이것도 바로 그때 여기서 이제 포착됐고 여러분께 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우리는 또 한 번 음양 캔들 이것도 한 14% 정도나 상승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철저하게 좀 매례한 매의 눈으로 한번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 황금 맥점 전략에 대해서 나쁘면 나쁘다고 표현을 해 주십시오. 근데 공통된 게 있을 겁니다. 이때는 뉴스 안 나오고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고 그런데 신기하게 주가는 상승 흐름이 일어나죠. 예, 벌써 삼양이십시칸도 한 14%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SP 시스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로봇 회사죠.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때 보통 따라가거든요. 뉴스 나오고. 근데 이것도 바로 역전내막체의 도지 이날 매수한 20% 단기간에 상승 흐름이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진 로봇이 있습니다. 유진 로봇도 역시 우리 해넥현님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상승의 눌림 양양음 도지였죠. 밤양갱 패턴. 그래서 16% 올랐어요. 이럴 때 진짜 뉴스 안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예, 그 다음에 또 한국우주도 이 정도 나 진짜 좋게 본 종목인데 안 나서 좀 속상했는데 이것도 역전대망치 다음에 도지 황금 맥점 자료 넘버원 그것도 큰 종목이 15%나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닉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많이 내리고 그러면서 이것도 한 18%나 예, 강한 상승 흐름이 났다. 아까 똑같죠. 한국 무브넥스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한국 무브넥스하고 제닉스 제가 아침 방송에 다 들고 나왔었거든요. 이때는 전혀 시장에서 외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대중이 가지 않는 거에 꽃길이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은 수익이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동방 메디칼 어제 좀 장이 오락가락하고 막판에 물론 아슬아슬해 오르긴 했지만 이게 바로 이 캔들이 말해주는 아주 맥점 자리였습니다. 어제 우리 실전 매매를 통해서 24% VI 걸리면서 올랐어요. 이게 다 눌림 매수였죠.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미국 시장 내려서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 시장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 맥점 매매만 잘하면요. 여러분들 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때까지 시장에서 뉴스를 봐야지 어쩐지 좀 안심이 됐다. 뉴스 따라 매매를 했다. 근데 수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뉴스 말고 도대체 무엇을 보고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또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쩐지 뉴스가 없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됐는데 우리 조은정보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고독한 마음으로 남들이 관심을 안 둘 때 또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주식 투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내 계좌 수익이죠. 두 번째, 그냥 어렵게 힘들게 매매하지 않고 쉽게 매매하면서 아까 제가 저는 뭐 경영학 전공했다면 그 기본 모토는요. 인풋 대 아웃풋이에요. 인풋을 최소화하면서 아웃풋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의 매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 그게 바로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주식시장은요, 거의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서큘레이션, 그 순환의 논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좌가 아프시고 내가 막 참 잘 안 돼.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선장에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 그 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들이 꼭 알아야 할 꿀팁이 있답니다. 첫째는 기본적 분석, 이게 펀더멘탈 분석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상 길게 안 할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주가라는 것은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종국적으로 어디에 수렴하게 되느냐. 주식의 가치는 펀더멘탈, 실적과 성장에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실효성 테마 같은 건 우리가 겉으로는 수익 나는 것 같지만 진짜 선수들이 아닌다면 수익이 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돈을 많이 잃고 또 그것이 커 보이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탐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 분석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이제 기업내에 살펴보고 저평가된 종목, 그것을 그러니까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만족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황금 맥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한번 노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말씀드렸지만 말로 홈런 종목, 거부가 되는 그런 우리가 핵심 키워드는 뭐냐? 포트폴리오 구성, 그다음에 매매 패턴이 상패의 80% 이상을 좌우해요. 어떤 종목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백 프로, 몇십 그렇게 가는 것들 확률적으로 크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비현실적인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보다 또 시대의 흐름을 먼저 잘 간파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주를 저점에서 선점하는 거예요. 이때는 야속하게도 뉴스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때로는 매도도 할 때는 매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 자꾸 경계 모드다 저희는 있잖아요. 현금 확보를 많이 하자고 계속 강조드렸고 이제 그것은 우리 또 바겐세일 때 살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이것이 실계좌 수익, 현실적인 수익은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주식을 오래 해서 다 합니다. 여러분들 모신 지가 30년이 됩니다. 좀 대중과 멀어지시라. 개인 투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아예 벌써 골머리 아프시죠? 예. 그 성추입, 우리 행크도 웃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면서 골머리 아프죠? 분석, 제가 이렇게 뭐 차트 그런 데 있잖아요. 좋다.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결정적으로 그것보다도 개인 투자들이 바로 돈을 잃는 것이 심리전에서 진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수요일날 밤방송에서 그 분위기를 전해드렸잖아요. 저만 짱구되는 것 같았어요. 12월 그때 그 계엄적으로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매수 기회다 걱정하지 마시라 했을 때 저만 짱구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대중들은 군중심리, 감정이입, 쏠림 현상이 여기서 굉장히 약해요. 이게 다 감정이입이에요. 고레가 견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워렌 버핏이 있다면 일본에서 고레가 견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늦깎이에 주식 투자에 입문해가지고요. 3천만 원 10조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일생이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에서 내 감정을 이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 개인 투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올랐을 때 흥분합니다. 제가 그 수요일날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분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낙관 일세일 때. 그때 제가 예시 드린 게 3, 4전이가 9만 6천 원대 1조 8천원 개인 투자분들이 뭐 갭이 동학 운동하면서 매수하시더라. 그때 결과가 어떻던가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때는요. 매도할 때는 매도, 저항 세력이 되셔야 되고 오늘 참 시장하고 잘 맞는 제가 주제를 선택했죠. 이건 계속 반복이 돼요. 비관 일색일 때 12월 그때 초가 안 그랬나요? 이때 역발상이 되라.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근데 아무 종목에 사는 거 아니에요. 펀더멘털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것도 황금 맥점에 사시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적산병 위에서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지나가 보면 좀 어려울 겁니다. 대박의 기회는 1년에 두세 번 꼭 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어떤 말씀 드렸느냐. 미장 가시면 코스닥을 노리세요. 코스닥 지수 얼마 24% 올랐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 흐름에 따른 주들을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는 거예요. 이거 또 아무나 하느냐.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의사결정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2,600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혼자 좀 매매하시면 다 좋겠고 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카운셀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십니다. 제가 인생 역전에 성공한 비법이 바로 이겁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복리의 마법으로 내 실계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주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직장 다녀서 이제 잘 알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깡통 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 들어보세요. 이걸 한번 반성을 한번 하시자는 얘기예요.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타입의 투자자이십니까? 성공형 투자자, 실패형 투자자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해외는 굉장히 유심히 보셨는데 선호 종목이 있습니다. 실적과 성장 수익이 뛰어난 귀족주를 좋아해요. 펀더멘탈하고 미래 가치를 중시합니다. 실패형 투기자 딱 와 닿죠. 이미 급등한 종목, 급등주. 방송 계속 타고 내가 못 사면 바보처럼 만들거든요. 포모 신드롬이 극한치를 이루거든요. 세력주, 잡주, 특히 이거 실효성 테마주예요. 주식시장에서의 영원한 테마는 뭐예요? 펀더멘탈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늘 이런단 말이에요. 루머. 포트폴리오도 명포수는 산탄총을 쏘지 않는데 여러분들 제가 현실적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1,000만 원 있어요. 늘 방송마다 뭐 몇 프로 여러분 그거 다 살 수 있어요? 2,000만 원 있어요. 다 못 사죠. 그러면 진짜 똘똘한 강남에 말하자면 집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가 변두리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계좌 수익을 쌓으려면요. 항상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그랬거든요. 종목 나열하지 말고 어때? 누가 그러시더라? 그때 해외는 그러셨나? 다이소하고 백화점? 네. 투자액이 많으시면서 종목이 많은 분들이 백화점 매매를 한다고 그러고 똑같은 물건수는 많잖아요. 투자액이 적으면서 또 이것저것 찝쩍거리고 많이 하는 게 그게 다이소 매매래요. 재밌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폭이 안 나요. 그래서 주력주의 비중을 많이 실어야 계좌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진정한 내 계좌 수익을 내는 것은 어떤 종목의 수익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서 얼마 파느냐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시장에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실적 매매에서 차이 나는 게 바로 비중이에요. 산탄총 쏘지 않는다. 주력주도 없이 백화점식, 다이소식이라고 이제 바꿔야 되겠네요. 다이소식. 이거. 대단하습니다. 그리고 매매 패턴. 저점에서 여유 있게 매수해요. 그리고 고점에서 절제 있게 매도해요. 이게 감정이입시키는 거고 불기둥 추격 매수하고 화들짝 매도하고 분출을 다투는 급품 매매라는 게 특징입니다.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개발한 게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입니다. 아까 제가 깡통을 찾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 말씀드립니다. 뭐 여기서 숨기고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30년 노하우를 살려서 독자 개발한 황금 맥점 추적기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외람되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이것을 저점에서 잘 잡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개입처는 뉴스 따라서 매매하죠. 뉴스는 뭐라고요? 이미 올랐을 때. 예, 이런 것들이죠.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한다. 미래를 보시라. 예, 상승할 종목을 쉽게 잡는다는 거죠. 이건 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은 대부분 당일에 저점을 잡아도 당일에서 5일 동안 5원에 20% 상승이 일어나요. 아침 방송에서 제가 하는 게 바로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입니다. 공격과 방어. 거기에서 지금 적중률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최소한 5% 이상 몇십 프로, 몇백 프로까지요. 일단 적중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급등률 추격하지 않고 철저히 저점 포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 여기에서 딱 워딩이 뭘까요? 뉴스가 안 나와요. 이때는. 그러니까 나한테 실제 수익을 준 그림에서 뉴스가 안 나온다는 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빠르면 당일 이렇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시라고요. 이게 저점이에요, 고점이에요? 저점이죠. 역전대망치의 도지, 시메스 패턴, 온코크로스 패턴, SS랩 완전 저점에서 바로 이런 패턴들이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윗수렴, 아랫꼬리, 음봉. 다 거의 음봉이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다음 장이요. 이게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 역전대망치가 나죠. 그 다음에 또 양음, 양음. 그러면서 이때부터 또 하루 살짝 눌러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한번, 야, 우리 시청자분들 거기서 내가 잡을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또 하나, 5일선 아래서 쌍둥이 캔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따 보죠. 전진 건설 로봇도 제가 그때 무방에서 이런 기가 막힌 종목이 있습니다. 한결 시장에 똑같습니다. 이 차트예요. KNR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5일선 아래서 양음양. 이때 뉴스 안 나오죠. 이평선은 밀정 새끼를 꼬았죠. 힘을 응축했죠. 슈팅이 나오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드린다라면, 뭐 음봉 5개 또 하나 있다. 이런 것들, 파란색 숫자 음선을 즐긴다고 그랬죠. 이평선 밀집, 그레멜 법칙에서 이평선이 딱 맞닿은 순간에서 튕기어도 나는 그런 패턴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한가 다음에 음봉, 이거 생략할게요. 많이 오른 종목. 나를 유혹하죠. 오를 종목을 노리시라. 수익날 종목을 노리시라. 오로지 수익만 보시라. 뭐라고 그랬죠? 주식시장에서 내가 하는 수익률, 적중률, 그 다음에 비중.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실계좌 수익을 거는 거예요. 실계좌 수익만 보시라. 수익은 이제 편하게 매매하면서 아까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의는. 네. 우리 위원님께서 이 다이소 매매 이야기를 하니까 채팅창이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다들 다이소 청산하고 싶다 이런 댓글들을 올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저점에서 남들이 안 볼 때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대박주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들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박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몇 종목만 제가 뭐 시간상 이런 자리를 한번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SOS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자율주행에서 라이다를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한번 잘 해보실래요? 상승 다음에 눌림이에요. 이게 바로 역전대망치 다음에 도지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방송 뉴스 얘기 자꾸 얘기해서 뉴스 안 나와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제가 이것도 다 무방에서 예고 종목들이거든요. 상한가 뽑으면서 단순히 72% 올랐어요. 계단식 상승파죠. 이게 바로 SSL의 황금 맥점 잡는 비법이에요. 네, 두 번째 에이럭스라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에이럭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는데, 자, 이럴 때는요 안 봐요. 근데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잖아요. 하락 A 반등 B C 파동 완성하고 이 캔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샛별령 반짝반짝 아침 샛별령 나오면서 가고 두 번째 또 한번 붙여요. 그러면서 또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뤄가고 있죠. 그 다음에 가온전선 한번 보실까요? 예, 가온전선도 보시게 되면, 아이고 자꾸 왜 이렇게 되냐, 죄송합니다. 가온전선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건 한번 하시라고. 아까 좀 전에 우리 해양캐는 보셨죠? 5일선 아래에서 양, 양. 도질수록 더 좋아요. 맞죠? 양, 양. 역전대망치 도지. 상한가 뽑는 거예요. 그냥 단숨에. 근데 우리 해양캐 늘 이제 방송하시고, 제가 해양캐 프로 잘 봐요. 근데 방송하시고 그러는데 이럴 때 방송 언급 안 되잖아요. 우리 한번 지시 토크 해보자고요. 맞아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만 더 보고 합시다. 옹쿠크루스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SS를 보셨죠. 그 다음에 역전면 도지 옹쿠크루스도 이게 의료 로봇, 의료 AI 그렇게 부각이 됐죠. 쉽게 해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거기에 맞는 최적의 치료제를 매칭 시켜주는 랍트라는 그런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공부해야죠. 근데 이때 매수해야 될 때 있잖아요. 꼭 또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 매수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방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늘 나옵니다. 그때 저는 요시 합니다. 오케이. 때는 이때다. 근데 그것을 제가 어떤 뭐 작두 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이에요. 역전의 마치 도지. 그러면서 다이렉트 61% 올랐어요. 아까도 제가 한국 무브넥스 같은 거 16% 상승하는 종목들 그분들이 이거 외면하잖아요. 근데 실전 매매에서는 이게 5거래일 단 61%예요. 이게 뭘까요? 급등 차트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점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두 번째가 바로 이런 자리. 양양음에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났습니다. 우리 또 한번 세 번째 공략했습니다. 양. 이때부터도 42%나 좋은 상승 흐름이 났다. 이게 바로 먹고 또 먹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아까 쌍둥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제가 오늘 때 무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 이런 패턴도 함께 시작했던 종목이거든요. 봐요. 좀 확대할게요. 이때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하여튼 시장이 회자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였죠? 쌍둥이 패턴이었죠. 이날 상한가 왔어요. 이거 불과 몇 거래 동안 남들이 안 볼 때 황금 맥점에서 포차 85%가 올랐어요. 자, 제가 잘합니다. 이거 저 또 좋은 정보 잘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현상을 놓고도 다 받아들이는 게 틀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매매해서 이렇게 매매 못 하실 겁니다. 뭐 제가 매입이 짐작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상승 흐름이 났다. 여기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박주 분석을 통해서 저점에서 공략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황금 맥점 이 포착주 AS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상승률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S&T 에너지 어제 바로 또 신고가예요. 사실 이 종목이 제가 이제 HRSG 거기서 상당히 유망하다 열 교환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 마디마디 황금 맥주에서 포착된 자리거든요. 그래서 좀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21% 뭐 배 이상 난 종목들이 뭐 전진 건설 로봇도 그렇고 뭐 3배 300% 넘게 올랐고 이것도 100% 120% 올랐는데요. 이것은 조금 뭐 한 번 좀 이렇게 멈추고 이제 정고점에서 누를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은 펀더멘털을 봤을 때 저는 35,000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또 무모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아까 조정을 우리 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를 때 한 다음 주쯤은 또 한번 맥주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35,000원까지 상방을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시메스가 있습니다. 시메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전략 챙겨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시메스 같은 것도 이것도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시메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결정적으로 여러분께 함께 시작 얘기했던 게 말씀드렸던 게 이게 뭐예요? 역전나마치의 토지 2% 밀집이었죠. 아까 황금백점 전략 넘버1 그 패턴 보셨잖아요.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이것도 결국은 AI 로보틱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이곳에 한번 눌림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만약에 뭐 3만 원 이하로 온다라면 3만 원 정도로 관심을 두시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위원님의 이런 패턴들을 정말 잘 공부한다면 이런 종목들 잘 잡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삼양 NC캠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지금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2월 10일이면 굉장히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이 났다. 양. 그러면서 아침 방송에 2연속 상한가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1년 연속 한 번에 짓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때도 또 한 번 양음량 또 나오죠. 이거 보세요. 양음량 또 나오죠.
좋은 상승 흐름이라고 이것도 이제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3% 정도 내렸거든요. 그와 관련 종목들 이미 수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번 눌림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2만 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마법의 양음양 패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S 전략 챙겨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전략도 챙겨봐야겠죠. 네.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떤 종목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슈마시스 뭐 그냥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뭐 중국에서 또 신종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틈새 시장 노리시자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뭐 가격 전략 같은 건 제가 무방에서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방에서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남들이 가지 않는, 대중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황금 100점 전략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저점 잡아서 VI 또 상한가, 2연상 상한가, 신고가 랠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계좌 아프시고 그 급등한 종목들 아슬아슬한 매매에 지치신 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중이 가지 않는 길에 꽃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꽃길 한번 밟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어지는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왕 1부 후반부는 2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과 함께 포착주들 점검을 먼저 해볼 텐데 아니 유리기판도 그렇고 원전주도 그렇고 위원님의 종목들 정말 잘 움직였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간밤에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다음 주에도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조정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시장이라는 파이가 있는데요. 시장이라는 파이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균형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시장의 파이가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현재까지 어떤 IT라든지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던 섹터들이 있는데 이런 반등했던 이런 섹터들이 올라갔다. 그럼 어느 한쪽은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거나 좀 조정 중에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 이런 섹터들이 이제 다시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무게감이 좋은 쪽 시장이 있고 나쁜 쪽 시장이 있다면 이제 좋은 쪽에서 다시 한번 조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권으로 서서히 가고 미국 시장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은 내려가고 내려갔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을 또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다음 주에도 또 집중해야 될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이 시간에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HLB가 FDA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뭐 이 회사가 지금 리보스테라닙이 FDA 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가장 최대의 관건인데 이미 뭐 FDA에서 실사까지 다 했다는 거는 FDA 실사라는 거를 만약에 이제 승인을 안 해줄 거면 거의 뭐 실사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1,000억 원을 넘는 그런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1,000억 원을 매수했다는 거는 엄청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네,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1,000억 원을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최근에 이틀 동안 이제 눌림을 보면은 대략 이제 5일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주는 상태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음봉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보자. 뭐 거래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는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60일선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이 60일선 구간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때 이때는 이제 매수 구간이고요. 뭐 내려올 때는 아무래도 저항을 받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 상태로 보셔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봉 상태로 보셔도 네, 우상향하는 그런 구간에서 뭐 지난주에 뭐 이틀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1,000억 원을 매수했는데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동이 걸릴 지점이 됐다. 아마 3월 중에 이제 FDA 승인 나는 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주목했을 때 만약에 FDA 승인 났을 때는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겠죠. 시장이 안 좋으면은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은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 혼자 돋보일 수 있다. 우리가 시장의 자금이라는 거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쪽 섹터가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략하기는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이 시간에 뭐 꾸준히 말씀드린 재미도 없죠. 이제 하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알테오젠은 어차피 이제 글로벌 협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총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한 품목 단일 기술로서 그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넘어설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박스권이 이제 돌파됐을 때 뭐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뭐 40만 원 돌파도 했었습니다. 뭐 과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45만 원 이상도 올라갔었는데 뭐 아직까지 매번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69만 원을 노리자. 뭐 100만 원은 뭐 2차 단계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2주 동안에 이런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노린다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최근에 또 바이오가 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뭐 HLB, 알테오젠이 단연 선두주자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2주간의 요 상승세를 나타낼 때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거래량을 보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는 매물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물이 서서히 줄고 있을 때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매수했을 때는 당연히 이전 고점 45만 원이 충분히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들이 어느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의 움직임을 보면 일주일간 이런 조정 폭을 겪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이 과연 매도인가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래량 우리가 과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네,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은 여기서 터진다면은 올라가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매도를 해야겠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현재 단기 고점이 4850원이기 때문에 대략 49,000원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보면 되겠다. 요즘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권장은 해드리지 않겠지만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목표가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해서 지금 4850원까지 찍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5주선이죠.
항상 요 5주선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5주선 터치할 때 이때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임상 2상이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3상에서 특별한 악재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3상 과정에서 투약은 다 돼 있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가 잘 나올 것이다 예측하는 가운데서 이 주식을 바라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젠백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주식 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바이오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잘 가는 바이오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T나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의 쏠림 현상들은 어떤 거기에 이슈가 붙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바이오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PSP에 대한 FDA 패스트 트랙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을 했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장대 악몽이 형성이 됐죠. 화요일 대비해서 금요일은 고점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가 뭐 항상 봐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라고 했죠. 뭐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종목이 끝났냐 안 끝났냐를 판단했을 때 거래량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고 바닥거래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던 시점 여기가 이제 포착됐던 시점인데 항상 이 대량 거래가 발생한 시점이 결국은 고점에서 이 정도의 물량이 나왔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끝났냐 안 끝났냐를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직까지는 고점은 아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러면 목표가를 봤을 때는 이것도 현재 3만 원까지 찍었지만 뭐 4만 원대 후반, 뭐 4만 9천 원 정도, 뭐 이 정도까지는 조정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HM이라든지 지금 이제 보시는 젠백스 같은 종목들은 한번 올라갈 때 뭐 300%, 400%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거래량을 보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금액까지 우리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올리다가 급락을 시켜서 그럼 과연 이건 뭘까요? 많이 흔들었다는 내용이에요. 네, 이거랑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게 바로 HLB가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아마 여러분들이 한 2년 전을 피드백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HLB가 바닥에서 대박이 터지면서 올라올 때 이런 강한 흔들림을 통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젠백스가 그런 패턴으로 간다면은 뭐 5만 원도 굉장히 소소한 그런 어떤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Y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중국의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그리고 중국 관련주가 움직일 때는 항상 여러 가지 섹터들이 테마의 확산을 형성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 한한령 해제에 따른 그런 엔터주가 움직이고 화장품이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면세가 움직이고 또 거기에 이제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바로 테마의 확산입니다. 아직까지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의 확산 과정이 바로 초입 단계에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최근에 단기간에 올라왔던 그런 IT 반도체들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자금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근데 그게 바로 핵심인데 그거는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랩은 웹툰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차트가 잘려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높은 구간에서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상장했을 때 수혜를 받았었던 업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피크를 찍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거는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런 조정을 받을 때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온 흔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 매수의 초입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뭐 매집이다 뭐 이런 표현들은 잘 안 쓰는데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뭐 표현을 하자면은 뭐 매집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된 큰 손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요. 이 시간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잡을 때는 이런 영망치 형태의 캔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 영망치 형태의 캔들이 나올 때 대량 거래가 실렸냐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영망치가 나왔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차익 실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주봉상 봤을 때 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2만 원 넘는 상황에서 3,7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 실제 매물대도 10,000원대 이상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00원은 굉장히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들도 잠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텐데 아마 돈이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받고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더라도 또 살아 올라오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가 거의 바닥에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트럼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종전을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조기 종식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EU 쪽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미국이 키를 가지고 있죠. 미국이 이제까지 도와줬던 군수 물자라든지 자금력으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버텼는데 지금 종전을 안 하면은 어차피 자금을 끊을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금을 끊는다면은 결국은 EU에서는 군사비를 증강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방산주가 특히 우리나라 K방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트럼프가 종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굉장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9거래일 동안 음봉이 단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음봉이 한 번 나왔지만 그것도 굉장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K방산 얘기가 작년에도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포착된 이후에 좀 조정은 받았지만 결국은 강한 상승세로 나타내는 거는 방산주는 그리고 조선주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선주가 최근에 조정이 있었지만 조선주도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일단은 방산주의 흐름, 또 5일선에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5일선 부근에서는 그리고 또 특히나 월요일날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거기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주봉상 봤을 때 거래가 줄은 이전 주보다 거래가 줄은 양봉이 나왔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가 한번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77만 원 정도를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AI 관련주. AI 섹터들이 최근에 딥시크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AI 쪽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우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중에서 AI로 인한 최대 수혜주들은 결국은 전력 설비 쪽인데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노후된 전력 설비를 교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이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트럼프가 LS 그룹에 전력 설비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LS 그룹 관련주들은 뭐 LS 네트워크라든지 LS 일렉트릭 다양한 회사가 있는데 전부 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2023년도부터 2024년도 계속해서 LS 그룹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2023년도에는 포스코 그룹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포스코 그룹이 올라오는 거는 있지만 2023년도,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지금 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회사는 바로 이제 LS 그룹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고점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보면은 3일째 거래가 줄고 있어요.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아직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뜬금없이 5일선 이하로 출발한다 그러면은 조루의 매수 찬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자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봉상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이 나오는 그런 30만 원대의 매도 물량이 있었지만 그래도 추세는 이탈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PIE죠. 네. 이게 참 이 회사 자체가 결국은 AI랑 계속해서 연관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AI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한 내용 때문에 LS 일렉트릭, LS 그룹이 올라간다고 보면은 이 AI로 인한 반도체의 전력 소모가 커지면서 열이 과해지면서 그 열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유리 기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SKC가 유리 기판을 생산을 할 예정인데 지금 2분기에 SKC에서 유리기판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한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만든다고 해서 바로 내일부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SKC가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 매출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또 PI입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지금 여기서 이제 76%라고 하는 거는 2차 매수했을 때의 수익률이고 바닥에서 잡았을 때는 지금 거의 누적 수익으로 봤을 때는 거의 130%가 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거죠. 네. 일주일 내내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도 또 조정을 받았을 때도 계속 거래는 줄고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노린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제 금요일 날 봉에서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만약에 하락 출발을 한다고 하면 11,000원 부근 정도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거래는 줄었지만 일단은 고점 피크를 찍었습니다. 14,390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가를 봤을 때 14,000원대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9,500원 또는 2만 원, 22,000원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물론 이 회사도 지금 많이 올라오면서 고평가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노린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000원대와 10,000원대가 적절한 매수가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BHI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I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전력 소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력 부족 상태가 나올 것이다. 그거는 이제 AI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에도 원전 그리고 SMR에 대해서 요즘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SMR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원전주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BHI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노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포착된 이후에 지금 140%나 올라왔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똑같은 시점으로 봤을 때 대략 50%에서 60% 정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를 높이는 거,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브랜드를 가진 회사를 사느냐. 우리가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이 붙거나 두산이 붙거나 그런 대기업의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매수하는 거는 오로지 수익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원전주가 바로 BHI인데 최근에 보면은 사우디에서 수주권도 있었고요.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이제 원자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터빈이라든지 그런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에서 수주도 또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아직까지의 이런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근데 다음 주에 좀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러 갈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횡보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음봉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줄었다. 거래량이 줄면서 메이저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죠. 우리가 메이저라고 하는 거는 대량 물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대량 거래를 가지고 있는 대량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팔았을 때 오늘 일부 팔고 한 달 있다 또 일부 팔고 두 달 있다 일부 팔고 이렇게 팔지는 않아요. 거의 고점을 형성해 놓고 고점을 목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대량 물량을 팔았을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거래량이 느리니까 조정을 받죠. 다시 한번 조정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또 조정을 받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BHI뿐만 아니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원전에서는 아마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근데 과거에 우리가 대선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원전에 대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때 많이 올라왔었고 최근에는 그와 상관없이 움직였던 원전은 바로 이제 BHI랑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 중에서 가성비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은 거는 BHI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자, 우리가 조기 대선을 논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3월 초나 3월 중순이면 아마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게 수용이 안 될 것이냐 이거가 이제 결정이 날 건데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는 우리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투자할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이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중요한 건 여기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술적인 면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이런 상승폭 그리고 상승한 거에 하프 조정, 네, 절반 정도를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조정하고 여기서 지지받을 때가 바로 이제 매수 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착된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많이 올라왔죠, 그죠? 과연 이 종목이 그러면 더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이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조정을 받다가 서서히 추세가 돌파가 되고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특히나 이런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없죠. 근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주 메이저는 매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는 주봉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주에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정에 대한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대선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기 대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조기 대선이라는 게 거의 드물죠. 아마 살면서 아마 몇 번 안 겪어볼 텐데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대선은 5년마다 한 번씩인데 조기 대선은 5년 이내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기회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시장이 안 좋아지면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런 대선 관련주, 정치인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N자형 파동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5주선에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한 구간이다. 지금 신고점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늘 새벽에 끝나는 미국 시장에 대한 마음속으로는 예측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고점에 도달했고 우리나라가 선반영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정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만약 지금 조정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수익 내기가 훨씬 좋다는 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똑같은 파이에서 조정이 왔을 때는 돈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습니다. 3월에 집중해야 될 그런 섹터가 있는데 그걸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준비해야지만 3월에 강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치 테마주가 됐건 제약주가 됐건 한알령 해제 수혜주가 됐건 좋은 타이밍에 좋은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이와 관련한 내용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직전 금요일장에서 우선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빨간불로 마무리를 짓긴 했거든요. 다음 주 전략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요점 짚어주실까요? 네,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요. 수요일 날은 미국 시장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건 27일 날 목요일 날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꺾이는 구간에 거의 위치했었고 또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에 단기간 올라왔던 그 시점에서 꺾이는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월요일 날 불가피하게 하락 조정이 출발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 있죠. 하락 조정을 받았을 때 그게 바로 기회고 오히려 갭상승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하락 조정이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략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월요일 날 조정을 일단 예상을 하시고 최근에 이슈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좀 선점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 주에 금통위의 결정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파인 시그널 포착주 중간 점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NC 에너지가 있는데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장비 관련한 종목들 지금은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게 될지 AS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18,770원을 이번 주에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거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지금 최고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고점이야말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냐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은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최근 고점은 18,770원인데 우리가 2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본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된다면은 대략 뭐 한 15,000원대 후반에서 2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나쁜 회사가 어떤 이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가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2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네, 2만 원까지 목표를 잡고 둔다면 다음 주에 조정을 노려서 또 한 번의 매수 전략을 또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분석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일신석재 AS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재건주들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었죠. 여기서는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이제 트럼프죠. 네,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집중화 돼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의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조기 종식에 대한 내용 때문에 지금 사우디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어차피 미국에서 원하는 거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이슈는 뭐냐? 결국은 북미 대화겠죠. 그래서 일신석재는 원래 북한과 미국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항상 움직였던 그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아직까지 김정은과 어떤 협상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체화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기회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2월 달부터 아주 강한 반등보다는 서서히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2,500원의 그 매물대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신석재가 25,000원의 강한 매물대를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위원님과 함께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우리는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종목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한한령 해제와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봤을 때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Y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5, 6월 달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런 건에 의해서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인데 그게 기대감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거의 18,000원대부터 지금 3,700원대까지 많이 내려온 상태죠. 거의 4분의 2 이하로 내려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굉장한 호재가 떴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했는데 넷플릭스와의 공급 계약 그리고 K-웹툰주에 관련된 글로벌 이런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학령 해제를 통해서 이런 네이버 웹툰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지난주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한 이 지금 Y랩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량 거래들이 형성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고 여기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순저가는 5,500원, 목표가는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랩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5,500원으로 상단을 8,000원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위원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3월 달에는 어떻게 시장이 갈지는 아직 예측은 안 되지만 당장 다음 주에는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꺾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폭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움직였던 섹터보다는 새로운 어떤 이슈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한령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섹터들을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3월에 집중해야 될 섹터 이거를 바로 이제 2월 우리 마지막 주 다음 주에 매수가 들어가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 3월 달에 집중해야 되는 섹터를 다음 주에 공략을 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히려 강하지 않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섹터가 있을지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해볼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